안녕하세요. KRC 건우숙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굉장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조금 착각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3법 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도 그러고 임대인분도 그러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법안이 통과된 거를 보시게 되면 7월 30일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법에 보시면 1개월 전까지가 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10일 이후에 보시면, 원래 12월입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1개월이 2개월로 바뀌죠.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1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이면 8월이죠. 8월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표현을 해서 의사 전달을 도달해야만 되는데, 현재 법 개정으로 보시게 되면 12월 10일 날입니다. 이후에는 보시게 되면 최초로 체결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일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전부터 1개월로 했는데 바뀐 규정을 보시면 2개월 전까지 계약이 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예를 들어 9월 달에 만기인데 1개월 전에 8월 30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의사는 12월 10일부터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그전에는 1개월이었죠.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10일 날에 계약이 만료가 됐어. 예를 들어 12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만료가 됐으면 1개월 전에, 제가 아까 2개월을 말씀드렸죠. 그건 이후입니다. 그게 10일 날이 딱 계약이 만료가 됐으면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단지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보시게 되면 계약 만료일을 중심으로 해서 2개월 전, 이게 묵시적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날짜를 기억을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만기일이 10일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1개월 전까지냐 2개월 전까지냐 요게 다른데,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2개월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1회입니다. 1회 한해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 임대차 계약이 존속 기간을 보시면 2년으로 본다. 보통 지금 임대차 계약을 보시면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죠. 2년 중에 1회의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 시행 당시에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을 만약에 거주를 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4년 정도 이상을 살았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인 거죠.
결론을 보시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이 개정이 되면 최대 4년을 주거를 보장을 하되 4년을 보장하게 되죠. 지금 현행법은 보통 보시면 2년인데 이제 4년을 보장을 받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한해서 기존 계약을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4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사실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4년 이상 살았는데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년 이상을 살아도 가능하다. 그 중에 1회만 가능하다는 거.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미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를 않고 약정만 했는 거, 서로 약속만 한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서로 말로만 약정을 했는 경우에 이게 유효한지,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이걸 유효한지 보시면 보통 법에는 임대차 보호법 10조를 보시게 되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 아주 유리한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 권리를 배제를 하더라도 불리한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입니다. 10조에 근거해서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인데, 즉 어떤 말이냐 그러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이게 유효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보면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많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불리한 약정은 임차인한테 유효하지 않다. 불리한 거는 유효하지 않고 유리한 거는 인정을 하는 이러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행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의 만료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임대차 만기가 돼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만기가 됐는데 나간다고 말을 했어. 근데 막상 집을 구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다시 그냥 거절을 하고 이 집에 다시 눌러앉아 산다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말을 했어. 다시 연장해서 살겠다고. 그랬을 때에 요구권의 형사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시면은 사전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 계약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죠.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되기 전에 보통 분들이 나간다고 의사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마음이 변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하겠다고 이제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효하다 이 말인 거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했을 때에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이 무조건이란 말이 굉장히 또 강한 어필을 갖고 있는데요.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보시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닌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다만 해지의 유효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조건 2년을 거주를 안 하더라도 임대인한테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거죠. 3개월 정도 후에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2년 동안 거주할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도 그래도 통지를 받는 날부터 주인들은, 임대인들은 3개월 후부터 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게 여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당연하게 무조건 2년을 세입자들도 발목 잡히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 말하자면 요새 만기가 됐을 때에 5% 이상 그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게 보증금이죠. 올릴 수 있는지 이 의미인데요. 가능합니다. 결론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가 2년을 만기를 살고 그 다음에 이사를 안 간 상태에서 5%를 올렸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 5%라는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기간 내에 5%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이 만기가 돼서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아닌 경우, 그렇게 만기가 예를 들어 2년을 살았는데 요새는 이게 바뀌었죠. 4년으로. 그랬을지어도 5% 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게 세입자가 5% 올린과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들어가는 이러한 계약 체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5%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5% 이내에 협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임차인분이나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던 이런 부분입니다. 만기가 됐을 때에 2년을 만기를 채우고 나갔을 때 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4년 동안 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만기 전에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만났을 때 5%를 적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인데, 즉 증액을 하더라도 한 번 계약 갱신 청구권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5% 증액은 가능한데, 이 계약은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1회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유추를 해보시면 굉장히 또 쉽죠. 요새 이제 임대차 3법이 새로운 개정들이 자꾸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어렵게 와닿는데요. 이제 시행을 첫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어렵지. 어차피 저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된다 그러면 익숙한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이거는 집주인 사실 마음이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이게 지금 새로 바뀐 규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있는데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는 사실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전에는 뭐 집주인 마음이라고 보시지만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굉장히 이게 임차인들 위주로, 사실 집주인 위주가 아니라 임차인 위주로 돼 있는 불가하다 법으로 돼 있죠. 이 전환율도 보시게 되면 4%에서 2.5%로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를 보시면 반전세 개념으로 해마다 이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오르는 만큼의 월세죠. 반월세 정도, 반전세죠. 반전세를 월세로 받는 이러한 규정이 많은데, 그거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를 살고 있는 분이 사실 임차인이다 보니 임차인이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밖에 없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인 거죠. 근데 기존에는 4%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2.5%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부동산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 중에 이번 사례는 제일 많이 오는 사례로 제가 꼽았는데요. 좀 더 이제 궁금하신 거나 만약에
이러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갓부동산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 드리고자 내일을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C 권우숙 대표였습니다.